억소리 나는 요즘 부동산 집값인데 이걸 현금으로 바로 구매한다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사실상 현금 부자, 슈퍼리치 아니면 강남 아파트 진입은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올해 100억 원 이상의 서울 아파트 매수인의 연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100억에서 250억인데 정말 억소리 납니다. 1990년대생이 6명, 그리고 1980년대생이 9명, 1970년대생 9명, 60년대생 6명, 50년대생 1명, 외국인 1명 이렇습니다. 90년대생, 80년대생, MZ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15명이나 됩니다. 와, 돈 많습니다. BTS 진 씨 175억 원 현금으로 샀고 뷰 씨도 142억 원 현금으로 샀습니다. 억소리 나는 100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 저 사람들 중에서도 연령대가 어린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물론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기용 기자? 이게 100억 원 이상 아파트, 이게 한 부동산 업체에서 조사한 거래인데 100억 원 이상 아파트가 올해 32건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매입 가격은 100억 원부터 250억 원까지. 최고가가 250억 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거래된 것 중에서 매입 지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통 부촌이라고 할 수 있죠. 압구정동, 그리고 삼성동, 청담동, 그리고 뭐 서초구 반포동, 그리고 강북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까지 해서 이렇게 전통 부촌과 신흥 부촌 지역이 좀 어우러져 있다라는 게 좀 유의미하고요. 이 총 32명 매수자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8090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32건 거래 중 MZ세대가 이제 한 15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15명 중에서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출을 끼지 않고, 대출 받은 사람은 고작 4명뿐이고 대출을 끼지 않고 올 현금, 전액 현금으로 산 사람도 11명에 이르는 겁니다. 이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사실 뭐 40대도 사기도 어렵고 50대도 사기가 어려운데 20, 30대는 사실 더욱 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런 초고가 주택의 매입 주력 세대가 1950년대생이나 60년대생이 아닌 이제는 19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초 소장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정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왜 안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으로 100억대는 아유, 그래, 상속가, 자산가. 상속 자산이겠지. 재벌들만 사는 그들만의 리그로 이제 치부했는데 최근에 들여다보면 한류스타 그리고 IT 이제 창업가들, 벤처 창업가들이거든요. 뭐 BTS 멤버부터 시작을 해서 메가커피 창업자들, 뭐 배달의 민족 공동 창업자들이 울음을 올리고 있는데 100억 정도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태여. 대출받아서 이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고액자산가의 하이브랜드 이 주택들이 빠르게 젊은 층, 신흥부를 이룬 이제 청년층으로 이제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100억 원은 이제 뭐 그냥 얘기가 나오는군요. 400억 원대 분양가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집값이 좀 잡혀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이웃 아파트 간의 통행 갈등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외부인 통행 금지를 하고요. 이 질서를 위반하면 벌금에 물리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은 저 아파트 단지에 걸어 다닐 수 없는 건가요? 거기 단지 안에 보행로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공공 보행로는 원래 주변 단지 이웃들도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갈등 발단이
7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올해 7월에 이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 이 아파트 청소년들이 아니라 네. 인근 단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가서 소화기를 무단으로 분사하는 소란을 피우긴 했었군요. 네, 이 단지 주민이 아니라 이제 단지 옆에 있는 주민 청소년들로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네. 당시에 이런 뭐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이 주차장이 소화기 분사로 좀 약간 난장판이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단지 입주민들은 이게 우리 아파트 입주민 아이들도 아니고 옆 단지다 보니까 이런 좀 무단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이제 조치가 이뤄야 되지 않냐, 보안 규정이 좀 강화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사실 이 아파트가 또 문제가 여기랑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른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그 아래에 있어서 네. 이 단지를 거쳐서 올라가야만 역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이 출퇴근하는 보행로는 이용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이런 통행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양 단지 간 이웃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못 가게 막으니 그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단지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벌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물리겠다는 것도 야.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해서 벌금에 물린 적은 아직은 없죠, 인천 소장님.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가장 큰 기본이 네. 통행로, 공용 통행로 부분은 모든 부분이 허용한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지금 이태희 측에서는 외부인 출입 제한을 위해서 네. 여기 보게 되면 전동 킥보드를 탄다. 네. 이럴 경우에는 1회당 20만 원에 또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한다. 1회당 10만 원. 이 질서 유지 부담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입대의 측면에서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건 명확한 100%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 단지에게 울타리를 치거든요. 네. 펜스 같은 걸 치는데 이거 역시 100% 불법이어서 만에 하나 이제 이럴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미행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이제 불법적으로 지하주차장까지 난입을 해서 훼손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건 행위자의 책임이지만 네. 입대의 차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두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